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2017년 마지막 324차 수요평화촛불, 2017년에 밝히는 마지막 촛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한 가운데 네, 수요평화촛불, 324차 수요평화촛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새해에는 평화를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부디 평화가 한반도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324차 수요평화촛불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죠.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수요평화 뉴스입니다. 황남순 사무국장님, 네, 먼저 나와 계시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의 사무국장 황남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주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 수요평화 뉴스 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무국장님은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드 배치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문재인의 네. 사드 배치 강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후보자 시절에는 마치 사드 배치를 안 한다고 얘기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뭐 다음 정권에 계속 뭐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더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때 뭐를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요? 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북한이 그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죠. 예.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니 그렇게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과정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총리 공간까지 매일같이 또 행진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저 또한 그게 가장 가슴 아픈 한 해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그럼 수요평화 뉴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관련 제재가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이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번째 아니에요? 네, 올해에만 네 번째가 됩니다. 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통틀어서 10번째의 제재 결의안이고요. 올해에만 무려 네 번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1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특이하게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본국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 북한으로 수입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북한에 석유를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400만 배럴만, 1년에 400만 배럴만 북한이 수입할 수 있게끔 그 총량을 정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북한의 어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원유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금수 품목에 대한 품목을 실은 배가 의심되는 배라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항을 예전에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넣어놨습니다. 더욱더 계속 제재와 압박으로만, 봉쇄, 제재, 압박으로만 계속 가겠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특이하게 이번에 유엔 제재가 북한과 미국의 어떤 대화로 가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논평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유엔 제재를 보면서 예전에 90년대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거치고 이라크를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진보 언론이나 뭐 전 세계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때의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제재를 비판을 하면서 연필심 하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네.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약이 없어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그것을 정말 전 세계적 어떤 인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일로 엄청나게 규탄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내용도 거의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북한의 선박을 아무 데서나 검색할 수 있고 북한으로 수입되는 품목을 전 세계 유엔이
규제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북한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해치는 제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러시아에서는 좀 특이한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보내기로 한 내용은 원래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로는 1년으로 중국이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2년으로 늘렸었는데요. 특이하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러시아에도 국가안보실이 있는데요. 국가안보실 실장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동북아시아 내에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어떤 북한의 핵 문제를 핑계로 대면서 미국의 어떤 무기 증강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MD를 설치하고 북핵을 비롯한 북한 주변의 정세 악화가 이 미국의 의도와 매우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의 본질이 북한의 핵 무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러시아 국가안보실장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멀리는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북미 간의 대화를 굉장히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유엔 제재 개제와 압박만 계속되니 북에서도 또한 이거에 반발하고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북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에 유엔 제재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번 유엔 제재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에 대한 자주권에 대한 침해고 네. 이 유엔 제재로 인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개발 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북한에도 아태위가 있습니다. 북한의 아태위도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유엔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전쟁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제재에 따른 또 반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으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올해만 있었던 유엔 제재 그 4번의 유엔 제재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문제는 유엔 제재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4번이나 한 유엔 제재가 스스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이 얼마 전에 국무장관 틸러슨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제 조건 없는 대화나 북한과 협상과 대화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실질적인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시작하게 되는 2월 달에 내년 2월에 시작하게 되는 키리졸 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을 전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군사 연습부터 중단하는 것이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평화 평창만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전쟁 연습, 군사 훈련들 내년에 당장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뉴스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많은 뉴스들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